MDX61B를 이용한 익스텐디드 포지셔닝 비합 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엔코더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DEU21B 익스터널 엔코더 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미쓰비시 Q 시리즈의 QJ71MT91B 모드버스 TCP 마스터 인텔리전트 모듈을 이용해서 모드버스를 연결한 다음 무비 드라이브 B DFE33B 모드버스 TCP 카드를 꽂아 연결되어지는 구성입니다. 주행 인버터에는 모터 엔코더와 주행 모터 엔코더와 주행 레이저 엔코더가 연결되고 승강 또한 승강 모터 엔코더와 레이저 엔코더가 연결되고 포크는 모터의 앱솔루트 엔코더를 이용하는 구성입니다. 가장 먼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체크할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기구적인 끼임이 있는지 우선 유관 검사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크레인이 이동할 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작업자나 다른 인원들이 레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주행 감속기에 체결된 샤프트와 슈링크 디스크 조임이 견고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많은 부분들에서 업체 담당자들 분들께서 슈링크 디스크가 풀려 있는 걸 모르고 바로 가동을 시켜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레그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슈링크 디스크에 삽입되는 유저 샤프트는 매우 깨끗한 상태로 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나 또는 너크 플루이드 같은 녹 방지 제거제가 묻어 있으면 슬립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슈링크 디스크는 지금 여기 도표에 보신 바와 같이 뒷부분에 한시 방향의 볼트부터 시계 방향으로 손으로 한 바퀴씩 돌려주고 볼트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순간까지 반복해서 돌려줍니다. 다음은 슈링크 디스크 볼트가 손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한시 방향의 볼트부터 토크 렌치로 시계 방향으로 반복해서 조여줍니다. 토크 값은 슈링크 디스크 표면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볼트를 조일 때는 토크 렌치로 볼트를 조일 때는 볼트 하나당 60도 정도씩만 돌려서 조여줍니다. 기구적인 간섭과 기구적인 체결에 문제가 없어야지만이 시운전이 쉽게 빠르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기구적인 체결이 끝났다면 전기 파트에서는 와이어링 체크, 결선 체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단자와 전선이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는지 체크합니다. 많은 현장에서 단자가 꽉 조여지지 않는 상태가 발생이 되곤 합니다. 접촉 불량에 의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꼭 단자와 전선이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면에 맞게 각 전선들이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제동저항기는 플러스 R, 마이너스 R, 전원은 L1, L2, L3, 모터 출력 쪽은 UVW에 연결이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하십시오. 모든 시그널들이 각 단자에 맞게끔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는 제동저항의 저항을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제동저항 명판에 나와 있는 제동저항계 타입과 제동저항의 옴수와 킬로와트를 표기하십시오. 네 번째로는 정류기에서 13, 14, 15번 단자를 빼서 저항을 측정합니다. 정류기 단자 13번과 14번은 브레이크 코일의 색 레드와 화이트입니다. 이거는 저항 1, 레지스터 1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14번과 15번은 화이트와 블루입니다. 레지스터 2로 명명을 합니다. 레지스터 1은 저항값이 가장 작고요. 그리고 14번과 15번의 레지스터 2는
그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13번과 15번 레드 블루는 레지스터 토탈 값입니다. 즉 저항 토탈 값은 레지스터 1 플러스 레지스터 2라는 이 공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육에서 13, 14, 15번 단자를 빼서 절연 저항을 측정하십시오. 간혹 금속관 배관 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단자 조임을 할 때 또는 박스 조임을 할 때 브레이크 코일의 선이 와이어가 눌려서 또는 어스가 돼서 까져서 어스가 되는 형태의 절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번과 접지, 14번과 접지, 15번과 접지는 무한대가 나와야 됩니다. 무한대가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인버터 모터 출력 단자대에서 저항을 측정합니다. 4번, 5번, 5번, 6번, 4번, 6번. 자, 이 세 상은 성간 저항인데 성간 저항의 옴수는 모두 동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테스트하기가 폭행용 테스트하기처럼 좀 부정확한 테스트하기를 썼을 때는 미세하게 옴수가 차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체크가 안 됩니다. 좀 더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하기를 사용하십시오. 일곱 번째로 X10의 3번 단자, X10의 3번 단자의 DB00 브레이크 시그널이 BMK 1.5 정육이 3번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또는 PLC가 받아서 바이패스로 PLC의 출력 24V를 정유기로 연결해도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컨트롤 시그널 케이블들이 각 단자 X13, X16, X10번 슬롯에 타이트하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홉 번째로 모터 UVW 단자가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간혹 모터의 UVW 볼트 너트에 체결이 헐거워 아크가 발생하고 그 아크에 의해서 와이어의 피복이 늘어붙는 또 스파크가 일어나서 단자가 못 쓰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꼭 체크하십시오. 열 번째로 모터 상과 접지 간 절연 저항을 체크하십시오. 케이블이 인버터에 연결되어 있으면 측정은 어렵습니다. 모터 상과 접지 간 절연 저항 체크를 위해서는 인버터 측에서 케이블을 모터와 분리하여야 합니다. U상과 접지, V상과 접지, W상과 접지를 측정하십시오. UVW 각 상에 대한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는 모터의 스타 점퍼대나 델타 점퍼대를 분리하십시오. 11번째로 브레이크 케이블용 단자대가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터 단자 박스에 브레이크 케이블용 단자대가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2번째로 모터 결선을 확인하십시오. 명판을 보시고 3000rpm 델타 결선, 2100rpm 델타 결선, 1700rpm 스타 결선을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터 단자 박스를 확인하십시오. 모터 명판의 내용을 기록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십시오. 세팅 시 필요합니다. 결선 체크가 끝났으면 14번째로 전원을 투입하십시오. 인버터 1차 전원의 성간 전압 L1, L2, L2, L3, L1, L3, 상전압 L1, PE, L2, PE, L3, PE에 대한 전압을 측정하여 기록하십시오. 전압 측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압기 자체에서 어떠한 권선법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6번째로 브레이크 정류기 BMK 1.5의 1번, 2번 AC 입력 단자의 전압을 측정하십시오. 17번째로 X10번 단자의 9번, 10번 단자의 DC 24V 전압이 맞게 들어오는지 측정하십시오. 브레이크 단자는 모터 단자 박스에 있는 브레이크 단자를 얘기합니다. 정류기가 있을 때는 이 단자대보다는 훨씬 큽니다. 모터의 UVW 단자대입니다. 일자로 있을 때는 스타 결선이고 내천자일 때는 델타 결선입니다.
확인하십시오. BMK 1.5 정류기의 13, 14, 15번은 이 3P 단자대고 1번, 2번은 AC 입력 단자, 3번, 4번은 DC 시그널 단자입니다. DRL 비동기 서버 모터의 명판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단의 K167 이 모터 타입은 타입별로 여기 표기된 부분은 다릅니다. 이 모터 명판을 일단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167 DRL 225S4 B32 HRTF AG7W 제품 타입입니다. K167은 감속기, DRL 225S4는 모터의 사이즈, B32는 브레이크의 사이즈, HR은 브레이크 릴리즈 레버, TF는 서미스터, AG7W라는 것은 모터 엔코더인데 앱솔루트 엔코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7점, 37이라는 부분은 코리아의 제조 넘버를 나타냅니다. 7964120-710은 이 제품의 OA 넘버를 얘기하고 0001이라는 것은 아이템 번호를 얘기하고 끝자리 21이라는 것은 2021년도에 생산된 제품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의 시리얼 번호입니다. 시리얼 번호는 홈페이지에서 이 제품에 대한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이 모터에 대한 정보를 페이퍼로서 PDF로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는 모터 시스템 400V, 즉 1차 전원 400V급이라는 얘기고 서멀 클래스 155도 F종입니다. IP 방진 방수 등급 54를 나타냅니다. 레이티드 2100rpm, 전격 속도 2100rpm, 전격 토크 235Nm, 전격 전압 329V 델타 결선입니다. 델타 결선 71Hz에 119A가 전격이 되겠습니다. 이 모터의 최대 속도는 3500rpm, 최대 토크는 520Nm, 최대 전압은 500V, 500V는 인버터 1차 측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전압을 나타내겠습니다. 마운팅 포지션은 M4 수직 버티컬 타입으로 마운팅하는 M4 AB 샤프트의 양축형 AB 양축형 샤프트를 나타냅니다. 기어 유닛 I는 기업입니다. 87.86, NE 피크는 모터 최대 속도 4500rpm, NA 피크는 감속기 출력축 최대 속도 51rpm을 나타냅니다. 레이티드 속도는 2100rpm일 때 감속기 출력 속도가 24rpm을 나타내고요. MA 피크는 감속기 출력축 최대 토크 35100Nm를 나타냅니다. 브레이크는 400V, 브레이크 토크는 600Nm, 정류기는 BMKB 1.5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감속기 오일은 HC220 합성유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127L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무게는 1674.825kg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조는 메이드 인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조립을 하였습니다. 자, 모터 명판을 알고 있으면 두 번째로 스타트업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비툴 모션 스튜디오에서 스타트업 1에 들어가시면 DU21B 익스터널 엔코더 카드에 적용된 모터 엔코더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스타트업 1의 모터 명판 자료를 근거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때 워크벤치 자료를 근거로 부하 간선값을 입력하십시오. 2.4 매뉴얼 운전으로 모터의 방향을 체크하십시오. 2.5 스타트업 1에서 DU21B에 적용된 익스터널 엔코더를 선택하고 다시 스타트업을 실행하는데 파라미터 910 게인 X 컨트롤러 값을 0.1로 유지하십시오. 2.6 아이포스 컴파일러에서 베리어블 에디트에서 H510 익스터널 엔코더 밸류와 H511번 모터 엔코더 밸류, H495번 레그 디스턴스를 열어두십시오.
모터를 매뉴얼 운전하여 정방향일 때 H510번과 H511번이 같이 증가되는지 역방향일 때 같이 감소되는지 확인하십시오. 2.7. 스타트업 1에서 DU21B에 적용된 익스터널 엔코더의 레졸루션을 얻습니다. 2.6에서 체크할 때 익스터널 엔코더 방향이 반대면 인버티드를 해줘야 합니다. 2.8. 정지 정확도의 차이에 따라 옵티마이즈 스피드 컨트롤러의 파라미터를 만져주십시오. 2.9. 어플리케이션의 익스텐드 포지셔닝 비아 버스를 클릭하여 위치 제어 파라미터를 설정하십시오. 2.10. 익스텐디드 포지셔닝 비아 버스를 실행하여 PC 리모트 상태를 활성화시키고 저속으로 테스트를 하십시오. PLC와 연결하여 동작 테스트를 하십시오. PLC 연계 동작이 끝나면 속도를 천천히 상승시켜 움직임을 확인하십시오. 최대 속도에 도달되면 스코프 기능을 열어 다음을 촬영하십시오. 스코프의 채널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십시오. 샘플링 타임은 10ms로, 이 샘플링 타임은 1ms일 때는 2.048초 동안만 찍을 수가 있고 10ms는 20.48초, 100ms는 204.8초 동안 촬영이 가능합니다. 채널 1은 set point speed, 채널 2는 actual speed, 채널 3은 output current, 채널 4는 active current, 채널 5는 DC-link voltage, 채널 6은 PO1, 채널 7, 8번은 더블 로드를 있기 때문에 H495 레그 디스턴스 값을 선정하십시오. 스코프 촬영까지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파라미터를 오프라인 폴더에 복사하고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여 끝냅니다. 단자에 대한 부분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MDX61B의 상단 부분에는 L1, L2, L3에 대한 단자대가 있습니다. 전원 단자대입니다. 그 옆에는 유제 플러스 유제 마이너스 DC링크 500V로 받을 때 DC링크 입력 단자입니다. 메모리 슬롯이 있습니다. 인버터 하단에는 세프티 STO 단자가 있습니다. X17번 XTO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파워부 쪽에는 모터의 출력 단자 UVW, 제동제한 단자 플러스 R 마이너스 R 단자가 있습니다. 전면부를 보겠습니다. 상단에 7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RJ11 잭을 꽂아서 PC 인터페이스를 연결할 수가 있고 키패드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S11부터 S14까지 딥 스위치가 있습니다. 딥 스위치 아래쪽에는 S버스 단자가 있습니다. S버스는 X12 슬롯에 1번은 D그라운드, 2번은 S버스 플러스, 3번은 S버스 마이너스로 있습니다. X11번은 아날로그 입력 단자입니다. 1번은 레퍼런스, 즉 플러스 10V가 나오고 2번은 아날로그 인풋, 만약에 DC라면 플러스가 되겠죠. 3번은 AI12, DC 10V를 받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PLC 아날로그 출력 카드가 다이렉트로 줄 때는 AI11과 AI12에 연결하죠. 4번은 아날로그 그라운드, 5번은 레퍼런스 2 마이너스 10V입니다. 레퍼런스 1과 레퍼런스 2가 존재하는 이유는 포텐셜 메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정방향, 역방향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X13번 슬롯은 디지털 입력 단자입니다. 1번은 DI00 inhibit, 2번은 DI01 enable, 3번은 DI02 fault reset, 4번은 DI03 원점 센서, 그리고 5번과 6번은 리밋 센서를 쓸 때는 리밋 센서로 활성화되지만 리밋 센서를 쓰지 않을 때는 노 펑션으로 잡습니다. 7번은 DCOM, 8번은 24V 출력이 상시 나오고 있는 볼테이지 아웃풋 24, 9번은 D그라운드, 10번과 11번은 RS485 단자입니다. X16번 슬롯은 디지털 입출력 확장 단자입니다. 1번은 DI06, 2번은 DI07, 3번, 4번, 5번은 디지털 아웃풋 단자입니다. 6번은 D그라운드입니다.
X10번 단자는 디지털 출력과 브레이크 TF 출력 단자입니다. 1번은 TF 입력 단자입니다. 모터 온도 센서. 2번은 D그라운드. 3번은 DB00 브레이크 출력 신호입니다. 4번은 릴레이 접점, 드라이 접점, 릴레이 접점의 커먼 단자고 5번은 노멀 오픈, 6번은 노멀 클로즈 비접점이 되겠습니다. DO02는 디지털 출력 단자입니다. 8번은 볼테이지 아웃풋 24V, 출력 24V가 계속 나오는 접점입니다. 9번은 외부에서 24V를 공급해 줄 때 입력해주는 인풋용, 외부에서 24V를 공급해 줄 때 받는 인풋용 24V 단자입니다. 10번은 D그라운드 단자입니다. X17번은 STO 단자입니다. 세프티 토크 오프 단자로서 1번은 D그라운드, 2번은 볼테이지 아웃풋 24V, 3번은 세프티 아웃풋 볼테이지 24, 4번은 세프티 볼테이지 인풋 24입니다. 익스텐드 포지셔닝 비하 버스에 대한 간단한 비트 조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래피드 스탑일 때는 모든 비트에 신호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래피드 스탑입니다. 또한 2의 2승 비트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2의 1승 비트가 죽어 있으면 래피드 스탑입니다. 래피드 스탑은 파라미터 136번에 의한 램프 타임으로 감속합니다. 그리고 2의 1승 비트가 살아있고 2의 2승 비트를 오프하게 되면 램프 스탑을 하게 됩니다. 램프 스탑은 통신을 하는 경우 프로세스 데이터 아웃풋 6번에 의한 램프 타임은 램프 스탑입니다. 12번 비트가 활성화되면 레퍼런스 모드고 이때 이네이블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8번 비트가 스타트되면 원점 현재 위치 값을 0으로 만듭니다. 만약에 옵셋이 적용되면 옵셋 값이 적용되겠죠. 조그 모드일 때는 2의 11승 비트, 11승 비트가 살아있으면 조그 모드입니다. 조그 모드에 9번 비트가 살면 조그 정방향, 그리고 10번 비트가 살아있으면 조그 역방향이 되겠습니다. 11번 비트와 12번 비트가 동시에 살면 오토 모드입니다. 오토 모드에 8번 비트가 살아있으면 오토 스타트가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에러 리셋 비트를 날릴 때는 에러가 발생할 때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에러가 발생하면 모든 비트를 일단 오프하시고 리셋 비트를 살리십시오. 비트가 살아있지 않고 에러 리셋을 시키면 바로 다시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되면 모든 비트를 끄시고 리셋을 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PO1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PO 2번과 3번은 타겟 포지션입니다. PO 4번은 셋포인트 스피드입니다. PO 5번은 가속시간, PO 6는 감속시간입니다. PI 스테이터스 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의 0승 비트는 모터 터닝. 모터 터닝은 인버터에서 모터 출력이 나가고 있고 모터가 회전을 할 때 0rpm보다 높게 회전할 때 살고 0rpm에 도달되면 신호가 꺼집니다. 인버터 레디는 인버터 자체에 문제가 없을 때 항상 레디는 살아 있습니다. 아이포스 레퍼런스는 앱솔루트 엔코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기 레퍼런스를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살아 있습니다. 타겟 포지션 리치드라는 것은 타겟에 액추얼이 도달했을 때 사는 비트입니다. 브레이크 릴리지드는 모터가 구동할 때 브레이크는 해제가 됩니다. 에러는 에러가 발생됐을 때 에러가 활성화됩니다. 나타납니다. 비트가 ON이 됩니다. 리밋 스위치 CCW와 리밋 스위치 CW는 노 펑션일 때는 상시 ON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밋 스위치를 기능을 활성화시킬 때 DI04와 DI05를 활성화시킬 때는 정상적일 때 ON이 들어오고 있을 때는 꺼져 있고 오프가 되면 비트가 사는 형태입니다. PI 2번과 3번은 현재의 액추얼 포지션이고 PI4는 액추얼 스피드입니다. PI5는
액티브 컬런트, 토크 컬런트고, PI6는 디바이스 유틸라이제이션, 유틸라이제이션은 디바이스의 인버터의 이용률을 나타냅니다. 이용률. 즉 전류가 높다든지 온도가 높다면 125도에서 F44 유닛 유틸라이제이션 에러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하기 위한 조건에서는 컨트롤 이니비트와 이네이블은 상시 온 상태가 돼야지만이 운전이 가능하겠습니다.